오늘 방송은 저의 개인적인 투자 방식이므로 너무 무게 있게 듣지 마시고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약자로 증권시장에서 개별 주식처럼 거래 가능한 펀드입니다. ETF는 지수, 채권, 원자재, 통화, 코인 등 다양한 자산을 레버리지, 인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ETF는 개별 주식의 리스크를 경감시키면서 분산 투자라는 투자의 정석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만약 S&P 500 ETF에 투자한다면 미국의 대표적인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ETF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 회사가 엄선한 미국 기업 500개의 주식을 담은 펀드입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이 유명을 달리하면 모든 재산을 S&P 500 ETF에 묻어라 말했습니다. 하미시 프레스턴 S&P 글로벌 미국 주식 총괄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P 500 종목 선정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면서 매출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해야 하며 직전 4분기 합산 실적이 흑자여야 하고 시가총액이 180억 달러를 넘어야 한다.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게 산업별 균형을 고려하고 한번 선정되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많은 펀드 매니저와 개인 투자자들이 S&P 500의 상승률을 넘어서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주식 20년 장기 투자 실적을 보면 대형주 액티브 펀드 10개 중 9개가 S&P 500 지수 상승률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투자 기간이 장기일수록 S&P 500 지수를 넘어서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S&P 500 ETF는 우량 회사만을 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종목을 교체하기 때문에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간접 투자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S&P 500, 코스피 200 등 지수 추종 ETF도 있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금융 등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를 창시한 존 보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고 고생하지 말고 건초 더미를 통째로 사라. ETF에 투자하는 이유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전문가들은 ETF 투자의 의미는 분산 투자라고 말합니다. 주식은 거시경제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가치주는 오르는데 성장주는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반도체주는 오르는데 금융주는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1. 종목 선정의 어려움 2. 진입 시기 선정의 어려움 3. 변동성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ETF 투자는 개인의 주식 투자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직장인들, 보수적이고 안정을 지향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인덱스 ETF가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ETF 투자를 안 하는 것일까요? 1. 주식의 본질인 변동성은 개별 종목이나 ETF나 같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은 주식 투자한다면 반드시 안고 가야 하는 것인데 ETF라고 해서 변동성이 없고 일직선으로 오르는 것인가? 아닙니다. S&P 500 ETF의 최근 10년 주가를 보세요. 개별 주가 변동성 못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원까지 떨어질 때 코스피 200 ETF는 계속 올랐는가? 아닙니다. ETF는 종목을 분산했을 뿐이지 변동성이라는 주식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이 우량주이고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굳이 그 종목을 담고 있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2.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용 보수입니다. 물론 이 운용 보수가 있어서 뛰어난 전문가분들이 좋은 종목을 고르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운용 보수는 전문가분들이 하는 노력에 대한 대가입니다. 나는 전문가분들 덕분에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내가 보유한 주식이 우량주이고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발 뻗고 자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변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ETF 펀드들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량 종목을 내가 사면 되는데 왜 굳이 운용 보수까지 내면서 펀드에 투자하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3. 나의 가치관과 선호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담배를 너무 싫어해서 아무리 배당금이 많아도 담배회사 주식은 사지 않겠다든지, 나는 테슬라 주식은 사지 않겠다든지, 나는 중국 주식은 사지 않겠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전혀 반영할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무슨 가치관을 따지고 선호도를 따지느냐,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되지 할 수 있지만 그냥 저는 좀 따지고 싶습니다. 4. 어떻게 투자하는지, 단타를 하는지, 장기 투자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일부 액티브 펀드는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려운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주식이 너무 오르면 비중이 높아져서 더 오를 것 같아도 팔아야 하고, 특정 섹터 주가가 너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도 비중 조절을 위해서 팔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터 린치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보다 개인 투자자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5. ETF라고 해서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달러, 금, 은, 코인, 러시아, 브라질 등 다양한 펀드가 있고 사례를 보면 은행 이자만도 못한 펀드도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 아이온큐 3배 추종 ETF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아이온큐 회사는 건재한데 아이온큐 주가 3배 추종 ETF는 망한 것입니다. 6. 다양한 ETF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중에 2배, 3배 레버리지 인버스, 곱버스에도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본인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7.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ETF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을 한 주씩 사서 각 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주총회는 주로 3월에 열립니다. 한 주만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면 평소에 알고 있던 정보와는 다른 그 회사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임원들과 주주들 사이에 오가는 질문과 답변. 이러한 정보는 주식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분산 투자 효과를 위해 ETF 투자를 꼭 해야 한다면 저는 S&P 500 ETF에 투자하겠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추천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